할아버지, 이거 진짜 맞는 건가요?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었지요. 300억. 300억 원이요? 정말로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그래, 이게 10년의 무게야. 저 실례지만 복권 당첨이신가요? 아니면 상속이라도.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지요. 표지는 해지고 모서리는 둥글게 달아 있었습니다. 주식이요? 네. 주식이요? 네. 10년 전에 산 주식 하나요. 여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종목이요? 10년 동안요? 네. 단 한 번도 팔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나는 청소 도구실에서 빗자루를 꺼냈지요. 38년째 같은 시간, 같은 동작이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빗자루를 밀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나무 손잡이의 감촉, 내 손가락 모양대로 움푹 패인 그 홈이 오늘따라 유난히 깊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깨끗하게 해야지. 1학년 7반 교실 앞을 지나는데 어제 누가 흘린 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더군요. 걸레를 들고 닦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물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평소엔 8시에나 오시는 분인데 오늘은 유난히 일찍 오셨더군요. 네, 교장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잠깐 교장실로 오시겠습니까?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거운 표정이었지요. 무슨 일이지? 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이 내 앞에 놓였습니다. 평소엔 주지도 않던 커피였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38년 동안 이 학교를 위해 일해주셨지요.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부터 말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정년 연장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올해로 정리를 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더 버텨보려 했는데 퇴직금은 규정대로 1억 원 준비했습니다. 1억 원. 그 숫자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38년 청소의 대가. 새벽마다 일어나 빗자루를 들고 화장실을 닦고 운동장 낙엽을 쓸어낸 세월의 무게. 1억이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언제까지 나오면 되나요?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지나던 편의점, 약국, 분식집.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요. 빗자루 자국이었습니다. 이제 이 손으로 뭘 해야 하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벽에는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었지요. 15년 전 떠난 그녀가 오늘따라 뭔가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나 퇴직했어요. 1억 원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요? 침묵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직 살아있잖아요. 묵혀두기만 하지 말아요. 퇴직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38년의 습관이었지요. 침대에서 일어나 씻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뭘 하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커피를 타서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손이 계속 뭔가를 찾았습니다. 빗자루 손잡이를, 걸레를, 쓰레받기를. 이상하네. 몸이 이를 찾는구나.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뉴스였지요. 오늘 코스피는 1.2% 상승하며 낯선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주가, 시가총액. 이게 다 무슨 말이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르는 말인데도 귀가 쫑긋 세워졌지요. 특히 전자는 신제품 출시 호재로. 전자. 그 이름이 익숙했습니다. 우리 학교 컴퓨터가 전부 그 회사 제품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9시까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갔지요. 신문 코너로 갔습니다. 경제신문을 펼쳤습니다.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낯선 세계의 냄새였지요. 일면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옆에 있는 경제용어 사전을 찾았습니다. 한 글자씩, 한 단어씩. 어르신 공부하세요? 도서관 관리인 김 씨가 물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네. 이제야 시작하네요. 무슨 공부세요? 주식이요. 주식이요? 위험한 거 아세요? 나는 신문을 내려다보며 답했습니다. 청소도 위험했어요. 계단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화학약품에 손이 상할 수도 있고. 그래도 38년 했습니다. 그건 그렇긴 하네요. 주식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조심하면 되는 거. 김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돈 다 날렸어요. 너무 급하게 사고 팔다가요.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급하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소도 급하게 하면 먼지만 날려요. 천천히 해야 깨끗해지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9시 개관부터 오후 5시 폐관까지 앉아 있었지요. 노트가 2권 채워졌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들로 빽빽했습니다. 기업 이름, 매출액, 영업이익, CEO 이름까지. 손끝에 연필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빗자루 굳은 살 옆에 말이지요. 이제 알 것 같아. 좋은 회사가 뭔지.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증권사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되나? 손에 땀이 났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계좌 개설하려고 왔는데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마지막에 투자 성향 테스트가 있었지요. 어르신, 투자 경험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투자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노후 자금이요. 투자 기간은요? 10년 정도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안정형으로 분류되시겠네요. 채권이나 배당주 위주로 추천드릴게요. 아니요.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기업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지요. 이 회사 주식을 사고 싶습니다. 1억 원 전부요.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한 종목의 전부요? 네, 위험해요. 분산 투자를 하셔야. 괜찮습니다. 3개월 동안 공부했어요. 이 회사는 지난 10년간 매출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부채 비율도 낮고 CEO도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맞긴 한데요. 요즘 유행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유행은 관심 없습니다. 언제 파실 건데요? 10년 후요. 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후라고요? 할아버지, 농담이시죠? 젊은 남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정장을 입고 있었지요. 아니요. 진심입니다. 주식은 그렇게 안 해요. 빨리 사고 팔아야 돈을 벌어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래하는데 나는 그 젊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청소는 빨리 한다고 깨끗해지지 않아요. 천천히 꼼꼼하게 해야 하죠. 주식이 청소랑 무슨 상관이에요? 모든 일이 비슷한 것 같던데요. 젊은이가 피식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저 친구는 모르는구나. 진짜 깨끗함은 시간이 만드는 거라는 걸. 계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1억 원 전액을 한 종목에 넣었습니다. 매수 완료. 화면에 숫자가 찍혔습니다. 주식수, 평균 단가, 평가 금액.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켰습니다. 주식 앱을 열었지요. 처음 3개월은 좋았습니다. 1억이 1억 2천으로 올랐습니다. 오, 이렇게 쉬운 거였나? 하지만 그 다음부터 달랐습니다. 1억 2천이 1억 1천으로 다시 1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9,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원금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증권사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고객님, 보유 종목이 10% 하락했습니다. 손절매를 고려해 보세요. 손절매.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사전을 찾아봤지요. 손해를 보더라도 파는 것. 손해를 보는데 왜 팔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손해를 보는데 왜 팔아야 하는지 경로당에 갔습니다. 박 씨가 물었습니다. 순재 씨 요즘 주식 한다며? 네, 얼마나 벌었어? 아직 안 팔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올랐는데? 지금은 5% 내려갔습니다. 박 씨가 혀를 찼습니다. 그럼 빨리 팔아야지. 더 떨어지기 전에. 왜요? 당연하지. 돈 잃기 싫으면. 안 팔면 잃은 게 아니지 않나요? 박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재 씨 나이가 몇인데 그런 위험한 짓을 해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 팔면 손해가 아니야. 청소하다 먼지 좀 날렸다고 청소를 멈추진 않잖아. 3년이 지났습니다. 통장에는 1억 5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지요. 하지만 세상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주식으로 아파트 샀다더라. 요즘 비트코인 하면 대박이래. 경로당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재 씨는 얼마나 벌었어? 50% 정도요. 겨우 3년 걸려서. 겨울아니? 그때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하며 화면에 빨간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켰습니다. 마이너스 12.5%. 하루 만에 1억 5천이 1억 3천이 됐습니다. 증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합니다. 일단 파시고 현금 보유를.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이러다 원금도 못 찾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괜찮은 걸까? 다음 날 또 10%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또 8%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1억 3천이 1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엔 9천만 원이 됐습니다. 원금 아래였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계속 앱을 열었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빨간 숫자만 보였습니다. 이러다 정말 다 잃는 거 아냐? 5년이 지났습니다. 통장에는 7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내게 주식 이야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았지요. 저 노인은 실패했다고. 순재 씨 이제 그만하고 정리하지 그래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돈이 3천만 원이나 날아갔잖아요. 아직 안 팔았으니 날아간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박 씨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밤이 되면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침묵만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해요. 70 넘은 노인이 무슨 주식이냐고. 사진 속 그녀는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고 싶어요. 38년을 청소하며 배운 게 있거든요. 끝까지 하면 깨끗해진다는 것. 그날 밤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썼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 직전이다. 8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면을 펼쳤는데 큰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자, 글로벌 점유율 1위. 주가 10배 상승.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가 산 회사야.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주식 앱을 켰습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평가 금액 8억 7,354만 원. 8억. 으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서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지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관리인 김 씨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너무 괜찮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8년 만이에요. 김 씨가 내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렸지요. 이게 제가 산 주식이요. 8년 전에 1억 원으로. 한 번도 안 파셨어요? 네. 단 한 번도요. 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진작 팔았을 텐데. 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적힌 문장을 보여줬지요.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날도 팔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냐? 이건 시작일 뿐이야. 퇴직 후 정확히 10년이 지났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러 온 거였지요. 할아버지, 통장 확인 좀 해보세요. 젊은 여직원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받아서 봤습니다. 평가 금액 300억 6,754만 원. 300억. 이거 진짜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머니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한 노트였지요. 빗자루 쓰듯이 했어요. 네, 천천히, 매일, 꾸준히. 욕심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노트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기다림이 이긴다. 단 한 번도 안 파셨다면서요? 네. 1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여직원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다만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아야 해요. 먼지가 다시 쌓여도 계속 쓸어야 하죠. 은행을 나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해냈어요. 당신 말대로 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돈은 기다림의 보상이고 삶은 그 기다림의 의미였어요. 천천히 일어나 걸었습니다. 손끝에는 여전히 빗자루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진짜 부자는 시간을 믿은 사람이었구나. 그는 한 번도 팔지 않았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